깔끔하고 깨끗한 단지 전경입니다. 눈에 띄는 건 기역자 구조의 주방입니다. 동선이 효율적이라 주방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방에는 별도의 팬트리까지 마련돼 있어서 공간 활용 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설을 갖춘 단지 임대료가 고작 15만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단지를 보시죠. 외관부터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 역시 월 임대료가 13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모집 공고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동탄 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금일은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공고의 핵심 킥포인트 4가지 빨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탄 1, 이 시도시에서 총 600명의 예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 8개 단지에서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입지와 평형 선택지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단지와 평형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최소 월 6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거주 가능한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번 모집은 동탄 신도시에서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동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탄역을 기준으로 서쪽은 동탄 1신도시, 동쪽은 동탄 2신도시로 나뉘며 화면에 표시된 5개 단지는 모두 동탄 1신도시에 해당하는 단지로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탄 1신도시의 중심부 센트럴파크와 타임테라스를 중심으로 모든 단지가 생활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어 입지 면에서는 단연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택형은 39타입부터 59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단지별 예비자 모집 인원도 최소 5명부터 최대 60명까지 폭넓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포인트는 바로 화면에 표시된 일부 평형을 제외하면 기존 대기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신다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신청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3개 단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표시된 2개 단지는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핵심 생활권에 속해 있는 단지들입니다. 동탄역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기 남부권역의 대표 거점이자 백화점, 광역교통망, 대형 상권이 집약된 중심지입니다. 이 단지 역시 동탄역 중심의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합니다. 나머지 단지의 경우는 동탄역에서 다소 거리가 되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는데요. 동탄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역시 호수공원 조망과 산책로, 상업시설까지 두루 갖춘 입지로 일상에서 자연과 편의를 동시에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께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동탄 2신도시 단지들에서 모집하는 주택형은 최소 29타입부터 최대 51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자 모집 인원은 5명에서 최대 80명까지 단지별로 상이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전혀 없는 평형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눈치 싸움과 선택 전략이 당첨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모집은 총 8개 단지, 다양한 평형, 다양한 입지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1신도시와 2신도시에서 모집하는 모집임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단지와 평형을 충분히 고민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신청 전에 꼭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표시된 특정 단지의 경우 3개의 타입이 함께 모집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평형인 59타입은 대기자가 이미 12명인데 이번 모집에서는 예비자를 5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개 평형, 즉 47타입과 51타입은 예비자 모집 인원이 많고 기존 대기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자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59타입은 당첨 가능성이 낮고 설령 당첨되더라도 예비 순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은 47타입과 51타입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두 타입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51타입은 예비자를 넉넉히 모집하고 있고 작은 평형보다는 좀 더 넓은 타입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청이 몰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점은 신청 전 반드시 고민해보시고 지원 전략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임대 조건과 거주 기간입니다. 1신도시에 위치한 가장 작은 평형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면 약 3,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는 6만원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해당 평면은 주방이 길게 빠져 있어서 처음 보기에 약간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공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 세대 내부 쾌적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신발장과 팬트리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어 수납과 공간 활용 면에서도 우수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화성시에 거주 중이라면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비자 선정 과정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지역 가점 또한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첨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단지별 세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총 8개 단지에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입주한 지 5년 미만인 신축 단지부터 20년 이내의 안정적인 단지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평형별 모집 세대 수는 모두 상이하며 이 신도시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모집 단지들의 평면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참고하시면 자신에게 적합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갖춘 단지들의 임대료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 보증금은 약 1,800만원에서 4,600만원, 5월 임대료는 15만원에서 32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 상호전환제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더 납입하고 그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제공하는 금리 7% 수준의 고효율 절약 수단입니다. 10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5월 임대료가 약 5,800원씩 절감되며 장기 거주를 계획하신다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임대주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2가지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그리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이 2가지만 충족된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구 원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지는데 기본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최대 90%, 2인 가구는 8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둘째는 차량가에 3,800만원 이하의 자동차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입주 직전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자산 변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기준을 놓쳐 입주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청약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비자를 선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당첨자를 선발하는데요. 경쟁이 발생했을 때 예비자는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주택과 전용 면적이 50 이상인 주택의 선정 방식이 상이합니다. 50 미만인 주택의 경우 순위 결정 기준은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순위 요건을 부여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가점 항목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또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50 이상인 주택의 경우는 지역거주 기준은 무관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납입 횟수가 몇 회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는 24회 이상 납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가점 항목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추첨의 과정을 거치죠. 앞서 경쟁 절차 설명을 드릴 때 가점 합산에 대한 세부 항목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가점 항목은 이렇게 총 7가지의 항목을 가감하여 합산합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1점에서 3점의 점수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1점에서 6점의 점수를,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2점에서 3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의 경우도 3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예외 없이 가점 3점이 부여되는데요.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입니다. 이 외에도 감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1년 또는 3년 이내에 LH와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다면 감점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단지에서 6월 17일 1순위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0타입 미만의 경우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에 해당되고 50타입 이상의 경우는 24회 이상 주택청약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모든 청약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점은 절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신청 접수는 LH 화성동 부권지사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을 입증하는 구비 서류와 추가적으로 기본 자격 요건 판단과 추가적인 가점을 받기 위한 추가 제출 서류들이 있으니 빠짐없이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류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6월 26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7월 4까지 서류 제출, 이후 9월 30일 예비자 당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임대주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